이번 시간에는 물권적 청구권 만나보시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물권적 청구권의 개요하고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오늘은 거기서 좀 더 내용을 첨가해서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170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내 물권자가, 예컨대 소유자가 내 소유권을 누가 방해를 하고 있다. 그때 소유자가 그 방해자한테 가서 이걸 요구하는 거죠. 가져와라. 내 앞으로 가져와라. 반환 청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방해 제거 청구. 세 번째는 예방.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청구하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유념할 거예요. 제거 청구할 때 여기서 제거는 방해 원인 제거예요. 방해 원인 제거. 방해 원인을 제거시켜달라고 하는 게 방해 제거 청구야. 결과 제거가 아니라 원인 제거. 방해를 야기한 원인을 제거시켜달라. 가령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례를 가지고 몇 개를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갑의 땅 위에 A가 이렇게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살고 있다. 이거를 무단 신축이라고 그래요.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면 갑의 땅을 누가요? A가 방해하고 있죠. 건물 줘가지고요. 그러면 땅 주인 갑이 A한테 이 땅 달라와라. 땅 나한테 가져와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거를 토지 반환 청구죠. 토지 반환 청구. 두 번째는요. 제거 청구죠. 제거. 방해 원인이죠. 방해 원인. 얘가 땅을 써야 되는데 못 쓰게 됐죠. 뭐 때문에? 건물 때문에. 건물 때문에 땅을 쓰는 게 불가능하죠. 그럼 방해 원인 제거죠. 방해 원인 제거. 방해 원인은 뭐 때문이죠? 건물 때문이죠. 그래서 건물을 뭐 해달라고요? 철거시켜달라. 방해 원인입니다. 원인. 방해 원인을 뭐 해주세요? 제거시켜주세요. 그게 이름하여 건물 철거 청구다. 이게 방해 제거 청구라는 거예요. 방해 제거 청구. 원인을 제거시켜내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방해 원인을.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요. 얘한테 철거가 아니라 나가라고요. 너 이 건물에서 나가라 라고 퇴거 청구는 하면 안 된다. 왜? 건물 주가 A니까 A한테 여기서 비워달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결해서 보셨어요. 자, 오늘 보실 때는 민법의 태도라고 돼 있어요. 민법의 규정이나 태도. 이 물권적 청구권을 민법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우리 민법은요. 점유권하고 소유권에 명문 규정을 뒀어요. 점유권하고 소유권에는 무슨 규정을 해요? 명문 규정을 뒀어요. 명문으로 규정을 뒀다. 명문 규정을 넣어놓았어요. 그리고 여기 점유권 부분, 그 다음에 소유권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뒤에서 공부하셔야 이게 연결이, 그때 뒷부분 보셔야 이게 마무리가 되세요. 뒷부분하고 뒤에 점유권, 소유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나중에 한번 다시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는. 왜? D가 정리가 돼야 이 앞부분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양쪽을 다 보셔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물권적 청구권이 민법에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 점유권하고 소유권에 규정되어 있어요. 점유권에는 204조부터 206조까지요. 204조부터 206조에 규정을 했어요. 소유권에는 213조하고 14조예요.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는 잘 보세요.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그리고 뭘로 나누죠? 제한물권으로 나누죠.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을 말하고요. 예컨대 전세권 같은 경우에 전세권도 제한물권이죠. 전세권은 어떻게 했냐면 213조에 있는 소유권, 이 소유권에 있는 규정을 여기다가 끌어다 씁니다. 끌어다 쓰는 거를 준용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세권을 침범한 자는, 전세권을 누가 침범을 했다. 나 전세 사는데 그 전세권을 누군가가 침범을 했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나가라고요. 내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누가? 전세권자가. 왜? 전세권도 물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권에는 소유권에 있는 213조 규정이 있죠. 213조가 소유권에 있는 물권적 청구권 규정이에요. 213조하고 214조에 있는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여기다 준용한다라는 거예요. 준용이 뭐예요? 끌어다 쓰는 거예요. 213조를 여기다가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213조는요. 213조는 뭐라고 적어 놓았느냐? 213조 볼게요. 213조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뭐한 자에게? 점유한 자에게. 소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한 게 바로 213조예요. 누가요? 소유자가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점유한 자에게. 여기가 주체, 여기가 상대방. 뭐라고요? 내 물건 돌려달라고,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소유물 반환 청구라고 그래요. 소유물 뭐라고 그래요? 반환 청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누구에게? 점유자에게. 이 권리를 소유물 반환 청구, 이름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소유자죠. 이 땅의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땅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얘한테 땅 달라고. 뭘로? 소유권에 기해서. 근데 이 땅을 만약에 이 땅을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얻었다. 전세권을 얻어가지고 쓰고 있다. 전세권도 물권이거든요. 근데 이 전세권을 이 땅에 을이 전세를 얻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전세권도 용의물권이니까 사용할 수 있죠. 을이 전세를 얻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걸 누가 침범했어요? A가 침범을 했다. 이가 누구 땅을? 갑 땅의 소유권을, 얘는 전세권 이렇게 가지고 있죠. 얘가 침범했어요. 무단으로 건물을 줘가지고 여기를 침범했다. 그러면 갑은 뭘로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달라고 할 수 있고, 을은 뭐에 기해서?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지상권이면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여기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지상권을 누가 침범했다. 그러면 뭐에 기한 거?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럼 지역권을 침범하면 뭐예요?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저당권을 침범하면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을 침범하면 소유권을 얘가 침범했죠. 그러면 뭐에 기한 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으로 땅 달라고 할 수 있다. 땅 달라고. 전세권 침범하면 뭐에 기한?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저당권 침범하면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침범하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앞에다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요 말을 단어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 소유권을 침범했다. 그러면 뭐에 기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얼마든지 여기다 앞에만 붙이기만 하면 말이 만들어지죠. 근데 우리 민법은 여기 보세요. 소유물 반환 청구는 민법 몇 조가 규정해요? 213조가 규정하죠. 이거 외우셔야 돼. 213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어디요? 170페이지요. 170페이지 맨 위에 이걸 적어 놓으셔야 돼. 이 조문이 나와야 돼. 213조가. 이게 나와야 이걸 알아먹죠. A 소유 물건을 B가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얘가 소유자, 얘가 점유자. 내 지갑을 얘가 점유하고 있어요. 훔쳐가서. 그럼 얘는 어떡하죠? 달라고 그러죠. 그게 소유물 반환 청구죠. 왜요? 내가 소유자야. 그거 달라고 이 자식아. 그게 몇 조요? 213조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환 청구는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기간에 제한이 없다. 1년 지나도 되고요. 10년 지나도 되는 거예요. 왜요?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가 뭐만 하면 점유만 하면 달라고 그러는 거야. 달라고. 근데 얘가 훔쳐갔다. 훔쳐가지고요. 이 지갑을 A의 지갑을 얘가 훔쳐가지고 누구한테요? C에게 팔았다. C에게. 그럼 얘가 뭐요? 선의 3자죠. 이게 훔친 걸 모르고 얘가 가지고 있어요. 얘가 점유하고 있어. 그럼 얘가 맨 처음에 훔친 놈은 얘고요. 현재 지갑을 가진 놈은 C죠. 그럼 소유자는 누구한테요? C에게 가서 달라고 그러죠. 얘가 누구니까요? 점유한 자죠. 물건을 점유한 놈이 얘죠. 얘한테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훔쳐간 놈은 얘고 현재 점유하는 놈은 얘니까 C한테 가서 돌려달라. 이때 C가 선이어도 얘가 선이어도 달라고 할 수 있다. C가 선이어도 지갑 뺏어올 수 있어. 이거 물건 뺏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소유자가 점유한 자에게 반환 청구하는 거. 이 소유물 반환 청구는 첫째 기간의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 이 제3자가 뭐여도 선이어도 C가 뭐여도 선이어도 얘가 선이어도 반환 청구가 돼요. 반환 청구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요게 213조의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법은 어떻게 입법을 해놓냐면 입법자가 만들 때 213조에 있는 이 소유물 반환 청구를 어디다가요? 전세권에도 어떻게 이걸 213조를 준용한다. 몇 조를? 213조를 전세권에도 준용을 합니다. 준용.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자는 뭐 얘기해서?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얘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를. 누가? 을이 전세권자가. 누구한테? A가 건물 줘가지고 여기 점유해서 살고 있죠. 그때 얘가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죠? 전세권이죠. 전세권에 기해서 땅 어떻게 달라고요? 땅 달라고. 얘한테 땅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지상권이면 뭐에 기해서? 지상권에 기해서 땅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왜? 213조를 어디다가? 지상권 전세권에도 준용하니까요. 자, 이게 물권적 청구권의 민법 규정의 체계예요. 규정의 체계. 우리 민법은 명문 규정은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명문 규정은 점유권하고 소유권에는 명문 규정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제한물권은 명문 규정이 아니라 뭐예요? 준용을 합니다. 이 213조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는 거예요. 끌어다가. 그래서 우리 민법의 입법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명문 규정으로 있는 거는 점유권하고 소유권의 명문 규정이 있고 나머지 제한물권은 뭐 합니다? 준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제한물권은 다 이렇게 전세권이면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되죠? 지상권이면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여기다 뭐예요? 준용을 합니다. 그런데 준용 규정이 없는 게 있어요. 준용 규정이 없는 게. 그게 뭐냐? 유치권입니다. 이거는 준용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유치권을요. 내가 유치권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침범을 했다. 그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뭐가 없다. 준용 규정이 없다는 거는 우리 물권법은 말이에요. 법에 규정이 없으면 권리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유치권을 누가 침범을 했다. 유치권을 누가 침범하면 유치권에 기해서 뺏어올 수가 없어요. 왜?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건 굉장히 유의미한 거예요. 시험 문제에 이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면 이 부분이 시험에 그래 자주 나오는 거죠.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의 준용 규정이 없는 거를 골라라. 그럼 뭐 고르면 돼요? 유치권 고르면 돼요. 나머지는요 다 준용 규정이 있는데 요 놈은 없어요. 요 놈은. 그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부분이 바로 170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별 2개요. 다만 유치권은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뭐를 두고 있지 않아요? 준용 규정을 넣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용 규정을 넣어놓지 않았다. 그럼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A가 건축업자에게 건물을요. 이 빌라를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빌라를 지어달라. 그럼 내가 여기다 20억 줄게. 예, 그래서 여기 도급인 건축주, 건축업자 계약을 했죠. 이거 건물 완성해주면 내가 20억 줄 테니까 건물 져줘. 그리고 업자가 건물을 졌죠. 그런데 이분이 돈이 모자라서
공사비를요. 공사비를 결제를 못 해줬어요. 그럼 여기 미수금 쌓여있죠. 미수금. 여기 미수금 여기 10억이 남아있죠. 그러면 업자가 이 돈을 받으려고 건물을 뭐 하게 돼요? 점유를 하게 되죠. 그것이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그럼 유치권은 이 건물을 업자가 뭐 하면 돼요? 점유하고 있으면 돼요. 미수금 받기 위해서 건물을 점유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치권이 생기려면 필연적으로 뭐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를요. 점유를 손에 쥐고 있어야 돼요. 점유를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건물을 누가요? C가 이걸 어떻게 했다? 이 건물을 침범을 했다. 동네 양아치가요. 동네 양아치가 이걸 침범을 했다. 그러면 얘가 침범을 했으니까 물건을 뺏겼죠. 이 물건을 뺏겼죠. 그럼 이걸 돌려달라고 그래야죠. 이거 내 유치권이라는 물건을 뺏어갔으니까 돌려달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유치권에는 뭐가 없어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법률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업자는 유치권으로 나한테 반환하라고요. 나 유치권이 있는데 그 건물 나한테 반환해라. 반환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왜?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 원리가 작동이 돼서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찾아오느냐? 점유권으로. 유치권은 태생적으로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뭘로요?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치물을 누군가가 침범을 하게 되면요. 유치권에 기해서는 뺏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뭘로만 뺏어요? 점유권에 기해서. 뭐에 기해서?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요. 반환 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요걸로 반환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유치권에는 반환 청구,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규정 자체를 법에 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게 요거예요. 유치권에는 반환 청구 규정이 없다. 대신에 뭘로 뺏어온다? 점유권으로.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하면 되는 거지 유치권으로는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여기가 동그라미 2번에서 꼭 점검이 돼줘야 될 출제 포인트예요. 이게 시험에 아주 여러 번 나왔겠죠. 다음 동그라미 3번은요. 동그라미 3번은 우리 물권 중에서 이게 다 이제 물권법 강론하고 연결고리가 아주 심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물권 중에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거를. 자, 이 사안에서 갑이 땅 소유자, 을이 전세권자. 자, 그럼 을은 전세 살고 있으면 이 땅을 얘가 점유를 하나요, 안 하나요? 점유를 하죠. 그런데 말이죠. 얘가 전세권자가 아니라 여기에 저당권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저당권자. 이 땅을 저당을 잡았어요. 융자해주고 저당을 잡았어요. 은행이요, 은행이. 근데 이 땅을 누가요? A가 와서 침범을 한 겁니다. A가. 그 밑에 저당권자 은행이요. 은행이 저 침범한 저 A한테 가서 땅 나한테 달라. 땅 나한테 달라고 얘가 은행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 저당권자는 땅을 점유하는 권한이 없어요. 점유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세권자는 말이죠. 얘가 전세권자면 점유를 하죠. 그래서 전세권을 이놈이 침범했다. 그럼 나한테 달라고 가져가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당권자는 뭐가 없어요? 점유권이 없어요. 점유권이. 그래서 저당권자는 말이죠. 얘가 침범을 해도 나한테 가져오라고. 이 땅 나한테 가져오라고. 즉 반환하라고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특이한 거예요. 저당권을 침범할 때 뭘 침범할 때요? 저당권을 침범을 했을 때는 요 213조 있죠. 213조가 뭐죠? 소유물 무슨 청구? 반환 청구죠. 나한테 반환하라 이거죠. 반환하라. 그런데 요 213조가 저당권에는 준용이 안 돼요. 준용 규정이 없어요. 213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준용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준용이 안 돼요? 점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점유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별 두 개 할게요. 점유를 태생적으로 요소로 하지 않는 게 바로 물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이에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가 인정되잖아요?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거기다 요거 적으세요. 이렇게 요걸 적으셔야 돼요. 민법 몇 조? 213조. 213조가 뭐죠? 소유물 무슨 청구? 반환 청구.
소유물 반환 청구가 준용된다 안 된다? 준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침해에서는 213조가 준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용이 안 되니까 뭐에 기한? 저당권을 누가 침범하면 얘 저당권을 이놈이 침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에 기한 거?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이 안 된다. 왜? 법에 준용 규정이 안 들어있기 때문이다. 인정된다요? 인정 안 된다? 인정 안 된다. 그 근거가 바로 213조가 여기에 준용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저당권만 그래요? 지역권도요? 지역권도 213조가 준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권을 누가 침범하면 지역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인정이 똑같이 안 돼요. 왜요? 똑같이 준용 규정이 없어요. 요 두 가지를 그래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 규정의 체계를 얘기할 때 두 가지가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 민법은 점유권하고 소유권에는 명문 규정을 집어넣어 놓고 제한물권에는 다 준용하는 이런 입법 체계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어디에? 점유권하고 소유권은 무슨 규정? 명문 규정을 만들었어요. 명문 규정을. 나머지 제한물권에는요. 나머지 제한물권에는 뭐를 해요? 준용을 한다. 준용 규정을.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준용 규정이 없는 놈의 새끼 있어. 없는 놈의 새끼. 걔가 누구죠? 바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에는 뭐가 없어요? 준용 규정이 없어요. 두 번째, 저당권하고 지역권에는 몇 조가 213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안 돼요?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213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거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그 옆에 여백에다가 요걸 하나를 써두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200% 잘 된 거예요. 200%. 자, 물권적 청구권의 규정 체계라고요. 규정의 체계. 우리 민법의 규정의 체계를 체계적으로 똑부러지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점유권과 소유권에는 명문 규정이, 제한물권에는 준용 규정이. 그런데 말이죠. 없는 거. 준용 규정이 없는 놈이 있다. 유치권에 규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하고 지역권에는 뭐가 213조를 준용하지 않아서 반환 청구를 하면 안 된다. 별 3개. 시험은 여기가 잘 나오겠네요. 여기가. 자, 그래도 우리 민법의 규정 체계에다 이걸 하나 딱 위에다가 넣어주시면 책보다 훨씬 더 일목요연하게 똑부러지게 마감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방금 4번에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요. 자, 이 물권적 청구권이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이걸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 물권적 청구권은 내 물건을 A가 방해하고 있다. 그럼 이 물권자가 이 방해자보고 방해하지 말라고 따지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야, 청구.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얘가 이 땅을 을한테 매매로 팔아치우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갑하구라고 땅 매매 계약서를 쓸 때 이 땅 매수자가요. 땅 매수자, 양수인이죠. 땅을 산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양수인. 땅 팔아먹은 사람은 양도인. 근데 이 땅 매매로 가져오는 매수자가 양수인이 뭐라고 그런 거냐면, 야, 이 건물 뭐야? 그랬더니, 제가 무단으로 건물 신축한 거예요. 저 무단 신축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야,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거 철거. 나 철거하기 싫어. 소송하기 싫어. 그래서 을이 갑한테요. 땅 팔아먹은 양도인한테. 양도인이니까 누굴까요? 전소유자죠. 전소유자. 얘가 누구? 전소유자입니다. 전소유자. 그 양수인이 그럼 누굴까요? 현소유자죠. 현소유자가. 누구한테요? 전소유자인 갑에게 뭐라고 그런 거냐면, 자, 내가 땅은 인수할게. 땅은 매매로 인수하는데 말이야. 철거 소송은 네가 해. 네가 철거 작업을 해. 왜? 나는 철거 소송하기 싫어. 소송에 말려들기 싫어. 그래, 얘가 머리를 쓴 거죠. 땅은 매매로 가져오는데 철거 소송은 누가? 전소유자인 네가 진행을 해라 이거죠. 이렇게 둘이 특약을 한 거예요. 이게 되느냐?
그럼 얘한테 철거 소송을 현 소유자가 아니라 누가요? 전 소유자가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걸은 거죠. 이게 되느냐? 판례는 인정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이 땅의 소유권이요. 소유권이 일로 넘어왔죠. 그러면 소유권에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이 물권적 청구권도 소유권이 양도되면 같이 이전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왔죠. 을에게. 그 물권적 청구권도 갑에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갑에게 남아있거나 유보되면 안 되고 누구한테요? 을에게 같이 이전해야 된다. 같이. 여기도 꼭 기억해야 될 단어는 이거예요. 소유권, 물권이 양도되면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양도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이전하는 거죠. 같이. 이거를 수반성이라고 그래요. 같이 이전한. 이게 일본의 기억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요. 물권에서 발생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따라서 물권이 이전하면 즉 소유권이 이전하면 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도 어떻게 해요? 같이 이전한다. 같이 이전한다의 별표.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그럼 여기서 A를 상대로 이 건물 철거시켜달라. 철거시켜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현 소유자인 을이죠. 을이 A한테 철거시켜달라고 그래야지. 전 소유자가 철거 청구 소송할 권한이 없다. 자, 그건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럼 얘는 몇 년이요? 몇 년 안에 철거 청구를 해야 될까요? 자, 얘가 건물 짓고 살은 지 10년이 지났어요. 10년 지났어도 이 물권적 청구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10년 지나든 20년 지나도 얘 소유권을 이놈이 방해한 거죠. 소유자는 누구한테요? 점유자, 방해한 자. 얘한테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도 돼요. 반환 청구도 되고 방해 제거 청구도 돼. 이거 기간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뭐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즉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거야. 옆에다 적어두세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별표. 그 말은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뜻. 적으세요. 기간에 뭐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쓰세요. C가 뭐여도 제3자가 뭐여도 선이어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 가능하다. C가 뭐여도 선이어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여기도 29의 문제, 여기도 29의 문제. 근데 니은은요, 제한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왜요? 학자들끼리가 견해가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거야.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실게요. 동그라미 3번.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방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거기 밑줄 긋게요. 고의과실이 요건이 아니다. 여기가 이렇게 경계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B집, 여기는 A집. 여기 경계로 되어 있어요. 담장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건물이 그런데 이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돼 가지고 이쪽으로 쓰러졌어. 이쪽으로 하필이면 이쪽으로 붕괴돼서 쓰러졌다. 지진으로. 그럼 지진이라는 거는 B의 고의과실이 개입된 건가요? 아니죠. 얘 고의과실이 전혀 없는 거죠. 얘가 원인 제공 안 했죠. 지진 때문이죠. 그래도 얘 소유권을 방해했나요? 방해하고 있죠. 이 무너진 건물 잔재들이. 건물 잔재들이 얘 소유권 방해하고 있죠. 그러면 A는 B한테 뭐 하라고 해요? 이 잔재들 건물 붕괴된 거 이거 치워달라고 할 수 있다. 왜?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제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특징은 뭐가 필요 없어요? 고의과실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 위에 적어볼까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이어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 우측에 방가로 5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당사자 문제예요. 당사자 문제. 1. 청구권자의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따라서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는, 여기서 땅을 양도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전소유자. 갑이죠, 갑. 전소유자가 A한테 건물 철거시켜달라, 철거 작업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없죠.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제3자인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여기 대판 전이라고 돼 있죠. 전은 전원합의체라는 거예요. 전원합의체 판결. 아주 중요하고 출제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가 시험에 20번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별 3개 할게요. A를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전소유자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소유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럼 누가 해야죠? 현소유자가. 현소유자 을이 철거 청구해야 되지 갑이 철거 청구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거기 별 3개.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자는 누구예요? 청구권자는 물권자인데, 여기서 물권자는 바로 현재 소유자다. 현재 소유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방해자는 누구예요? 현재 점유자. 현재 뭐하는 놈? 점유하는 놈.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깔끔하게 완벽하게 제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상대방.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를 지목하면 돼요? 현재 물권의 내용을 침해하는 자. 다른 말로 현재 방해자라고 적으세요. 현재 점유자. 그래 밑으로 오시게 되면 관련 판례 나와 있잖아요. 관련 판례에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쌍괄호 1, 쌍괄호 2, 쌍괄호 3. 자, 그 관련 판례에 쌍괄호 1번. 쌍괄호 1번은 뭐냐면 여기 볼까요? 갑의 땅에 A가 건물 줘가지고 여기서 식당을 하다가, 얘가 식당을 하고 있다가 얘가 땅을 팔았어. 이쪽에서 땅을 팔았다. 그럼 철거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누구죠? 전소유자요, 현소유자요? 현소유자죠. 자, 이게 청구권자 문제. 두 번째는요, 얘가 건물을요, 이 무허가 건물, 가게를 B에게 팔았다. 무허가 건물을 영업하던 식당을 B한테 팔아넘겼다, 이거를. 그럼 이 가게를 맨 처음에 지은 사람은 A고 현재 운영하는 사람은 B죠. 그럼 A를 뭐라고 그래요? 과거의 점유자. 과거에 가게를 운영하고 점유했던 사람. B는 현재 운영하는 사람, 현재 점유자. 현재 가게를 뭐하는 사람? 점유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면 저 건물 철거시켜달라. 저 건물 철거시켜달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 소송을 해야 될까요? 현재 운영하는 사람, 과거에 운영한 사람, 현재 운영하는 B한테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쌍괄호 1번입니다. 171페이지에 관련 판례 1번. 불법 점유를 이유로 명도나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 거기다 밑줄 그시고 쓰세요. 누구요? A가 아니라 B다. B. 현재 점유자.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자가 누구죠? 그자? 과거의 점유자. 과거의 점유자 A한테 철거시켜달라고 하면 그거는 부당하다. 1번 결론. 이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다? 과거에 점유한 사람, 현재 점유하는 사람, 현재 점유자다. 현재 점유자. 여기 쪽 그래서 현재 점유자를 말하는 거다. 과거 점유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과거 점유자. 그 다음 쌍괄호 2번.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침해자인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간접 점유자도 상대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죠. 간접 점유자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간접 점유자. 그럼 볼까요? A의 차량을 얘가 절도를 했어. 절도. 그럼 소유자 차량을 얘가 절도해서 점유하고 있죠. 그럼 얘가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랬더니 이놈이 훔쳐가지고 C한테 팔아넘겼어. 팔아넘기면 현재 점유자는 누군가요? 현재 점유하는 놈은 얘죠. 얘는 과거의 점유자. 그럼 차는 A가, 차주인 A는 누구한테요? C한테 차 달라고 하면 되죠. 가져와 그거. 차 가져와 얘한테 하면 되죠. 이렇게. 이게 소유물 반환 청구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매매가 아니라 뭐라면 훔친 차량을 여기다 어떻게 했어요? 맡겨놨어.
이건 뭐 한 거예요? 팔았어. 팔은 거하고 맡겨놓은 거는 법적으로 달라요. 팔아먹으면 현재 점유를 누가 하고 있어요? C가 하고 있고 얘는 점유를 안 하고 있죠. 근데 얘한테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 얘 팔아서 없잖아. 얘 손에 없잖아. 근데 이거 맡겨놓은 거는요. 맡겨놓은 거는 보세요. 현재 그러면 현재 관리나 점유는 누가 하고 있어요? C가 현재 직접 점유자. 현재 직접 점유해서 관리하고 있죠. 직접 점유라고 그래. 얘를 직접 점유. 맡겨놓으면 B가 훔친 차량을 얘한테 맡겨놓은 거죠. 친구네 집에다. 친구네 집에다 보관을 시키면 얘가 직접 점유를 하게 돼요. 그럼 얘는 도둑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맡겨놓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직접 점유자를 통해서 C를 통해서 얘는 어떻게 하고 있다? 간접 점유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간접 점유. 그럼 차주인은 저 훔친 차량을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해도 돼요? C한테 해도 돼요. C는 무슨 점이니까요? 직접 점이니까 C한테 해도 되고 얘는 무슨 점이니까? 간접 점이니까 B한테 해도 돼요. 그 차 가져오라고. B도 되고 C도 다 되는 거야. 그게 쌍괄호 2번. 3번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물건을 뭐하는 자? 점유하는 자이고 그 점유 보조자. 보조자는 누구예요? 직원.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직원을 보조자라고 그래요. 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말이죠. 물권적 청구권자가 있고요. 상대방이 있죠. 이 상대방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현재 점유자예요. 현재 점유자. 과거 점유자한테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구한테 하면 안 돼요? 과거에 점유한 자 얘한테 걸면 안 돼요. 소송은. 과거 점유자 말고 현재 가게 운영하는 얘한테 해야죠. 얘한테. 두 번째는요. 직접 점유자만 되나요? 간접 점유자도 되나요? 두 놈 다 된다. 두 놈 다. 그럼 세 번째는요. 그 가게, 그 식당에서, 이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한테요. 직원한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직원은 보조자라고 그래요. 보조자는 가게 점유권이 없어요. 가게 주인, 사장님한테 해야 되죠. 그래서 보조자에게는 안 되고 점유주에게 해야 된다. 점유주, 사장님한테. 점유주한테 해야 되고 누구한테 하면 안 돼요? 보조자에게. 보조자에게는 직원한테는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셨고요. 그 다음 밑에 2번에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의 상대방하고 쌍괄호 1번 있죠. 쌍괄호 1번에 별 3개 할게요. 자,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통하여 타인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철거의 동그라미요. 인도의 동그라미. 여기서 갑이 을에게 팔면 을이 A한테 뭐 해달라고 그래? A한테 무단신축했으니까 을이 A한테 건물 철거해라. 철거되죠? 땅 인도해라. 되죠. 그런데 퇴거, 그 건물에서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없더라. 별 3개. 왜? 얘가 건물 준대. 얘 보고 어딜 나가라 말아 해요.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물권적 청구권은 첫째, 청구권자가 누구예요? 현재 물권자. 상대방은 누구예요? 현재 방해자, 즉 현재 점유자를 말한다. 이거 자동으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현재 점유자다. 누구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과거의 점유자는 X예요. 보조자도 안 돼요. 시험 문제, 여기도 시험 문제. 두 번째. 이 사례죠. 이 사례 기억하셔야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땅 소유자가 땅을 팔았어요. 매매를 팔죠. 그럼 얘는 전 소유자, 얘는 현 소유자. 그럼 이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현 소유자지 전 소유자는 아니다. 이걸 왜요? 소유권을 양도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어떻게 한다? 같이 양도한다. 같이. 이게 쌍괄호 2번. 그 다음 3번 규정 체계요. 우리 민법의 규정 체계는 규정의 체계는 명문 규정하고 준용 규정이 있고요. 준용 규정이 없는 거 있어요. 준용 규정 없는 거. 요걸 중점적으로 정리해내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는 213조의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소유물 반환 청구는 특징이요. 기간이 제한이 없고요. 제3자가 선이어도 뺏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암기가 확실하게 이해도 되고 암기도 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이렇게 해요. 정리하시게 이렇게 해요. 요 그림의 1번. 누가 하는 거라고요? 현재 물권자가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상대방이 이렇게. 두 번째 사례. 이 사례가 시험에 매년 나와요. 이게. 이 사례 100% 정리하셔야 돼요. 100%. 누구 사건이라고 이거를 전소유자 사건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전소유자. 전소유자 사건에서 전소유자는 철거 청구할 권한이 없다. 현소유자가 해야 된다. 왜 그런 거야? 소유권하고 청구권은 같이 이전하니까. 저게 쌍거리 2번. 3번 규정체계. 우리 민법의 규정체계는 점유권하고 소유권은 명문으로 나머지는 준용하는데 준용 규정 없는 거 있어. 유치권. 그리고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213조가 준용이 아예 안 된다. 됐죠? 이렇게 1, 2, 3 세 가지만 잡고 가시면 돼요. 세 가지만. 그리고 요건 덤으로 요건 덤으로. 소유물 반환 청구를 213조가 규정을 해놓았는데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만 딱 점검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요. 심화 과정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뒤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 보시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지역권하고 저당권에서는 반환 청구권이 인정돼요? 안 돼요? 여기 있죠.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뭐가 안 돼요? 반환 청구가 인정 안 돼요. 왜요? 213조가 준용 안 되니까. 반환 청구가 준용이 안 됩니다. 어디에? 저당권하고 지역권에는 별표.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했고요. 세 번째, 점유 보조자가 누구죠? 직원이 그 물건의 사실상 지배를 가지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안 된다. 보조자는 상대방이 안 된다. 3번 정답. 4번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 격려해 준 자는 누구예요? 현소유자야 전소유자. 매매로 소유권을 넘겨준 사람. 넘겨준 사람이면 누굴 말할까요? 전소유자. 적어보세요. 전소유자죠. 전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까요? 못할까요? 행사를 못한다. 별 3개. 예, 이렇게 해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중요한 뼈대를 우리가 다루었어요. 여기다 이제 몇 가지만 더 심화 과정에서 중요한 판례 몇 가지만 더 얹어주면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시겠습니다. 자, 이래서 물권적 청구권 점검이 되셨습니다. 여기가 물권법 중에도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어려운 테마 중에 하나예요. 난이도 A급인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 예, 이렇게 해서 잘 정리가 되셨고요. 자, 이제 쉬셨다가 물권 변동 이 부분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